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1차 공세의 2라운드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라운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드러났습니다.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최강의 부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 다 완전히 서방제 장비로 무장을 한 최강의 부대를 하나 편성해서 그 부대를 우회 기동시키고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보겠고요. 자, 그리고 역시 또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개판인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48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5대 격파, 장갑차 18대 격파, 차량 27대 격파, 야포 17문 격파, 무인 항공기 24대 격파, 미사일 2대 요격 등이 있는데, 지금 병력이 좀 줄었죠. 그리고 전차 이런 게 좀 줄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어제까지는 러시아군이 주로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전과가 좀 많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에 또 들어가고 있죠. 당연히 공세에 들어가는 편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러시아군도 물론 피해는 있지만 우크라이나군도 피해가 클 것이고, 러시아군은 자기네들이 뛰쳐나와서 싸울 때보다 참호 속에 웅크리고 있을 때의 피해는 좀 적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자기들이 얼마나 파괴됐다 이런 것들은 밝히고 있지 않은데, 러시아 측 오신트 소유통들의 주장들을 보면 스트라이커 장갑차 몇 대 파괴했다, 마르더 보병 전투 장갑차 몇 대 파괴했다, 이런 사진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도 전혀 피해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니고, 공격을 하면 당연히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자, 전선 상황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20회의 교전을 했고 현재 공세 진행 중이다라고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드론 생산량을 크게 늘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 드론은 하늘을 나르는 이 공중 드론뿐만 아니고 수상, 수중, 그리고 지상까지 아주 다양한 이런 무인 무기 체계들을 다량으로 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스키 상장이 지상군 사령관이죠. 우크라이나의 이 쿠판스크 지휘소를 재방문해서 새 지침을 하달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쿠판스크는 지금 러시아가 동북부 전선에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치고 있는 중이고, 우크라이나는 소수의 병력으로 막고 있는데, 병력 숫자가 적으니까 포격으로 주로 이제 격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여기를 방문해서 새 지침을 하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작전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이런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에 맞서서 쿠판스크 전면에 러시아군 1개 연대를 추가 투입했다라는 건데, 이걸 같이 보시면 시리키 상장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방어 진지에 가서 새로운 작전 지침을 하달하고 있는 그 사진을 공개를 했고요. 날씨가 상당히 더우니까 지금 낮 기온이 35도가 넘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반팔 티셔츠 차림에 방탄조끼를 입었네요. 이런 상황이고, 러시아군은 기존에 전투를 하던 1개 사단급 병력이 있었고, 그 외에 또 추가로 1427 소총연대, 1843연대 등 2개 예비군 연대를 투입했어요. 자, 이것도 모자라서 다시 여기 374 연대를 또 추가 투입했어요. 이것도 예비군 연대입니다. 그래서 1427, 1843, 374 이렇게 하니까 3개 연대니까 1개 사단급을 더 추가 투입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1개 사단급 추가 투입하니까 아군 방어 부대가 어떤 식으로 작전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하달하러 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병력이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 방어는 영토방위군, 예비군이죠. 1개 대대급 정도가 포병 지원을 받으면서 막고 있는 용전 분투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이민자 체포, 그리고 이민자들을 체포해서 강제 징집하는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사진들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러시아 경찰인데,
여기 보시면 불법으로 왔던지 뭐 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 캡션에 illegal이라는 불법이라는 뭐 이런 말은 없어서 그냥 불법 이민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뭐 불법 이민자니까 체포를 했겠죠. 그러면서 니들 감옥 갈래? 군대 입대할래? 라는 걸 선택을 하게끔 만든답니다. 자, 불법이니까 니들 말이야. 불법 체류자들인데 지금 군대 입대하면 러시아 시민군 주잖아. 그러니까 입대해. 입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우크라이나 측 워싱턴 소식통들은 뭐라고 하냐? 산지직송이다 라고 하는데 참 처참한 말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이렇게 러시아가 병력이 부족해서 정말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병력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F-16 전투기가 내년 여름쯤에나 받을 것이다 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네요. 미국이 덴마크가 퇴역하는 이 F-16 전투기를 주겠다라고 해놓고 그게 지금 뭔가 다른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죠. 그리고 또 네덜란드 쪽에서 교육도 받고 있지만 애초에 주려고 했던 수량을 도대체 그럼 몇 대를 잡았는지 이제 이렇게 되면 덴마크가 만약에 빠지고 나면 덴마크 지금 아르헨티나에다가 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F-16을 그러면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에 줄 전투기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 투싼의 데이비드 몬산 공군기지 인접해 있는 그 아르막에 있는 그 전투기를 재생시켜서 줄까? 그럼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여러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내년 여름쯤에나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 올 연말쯤 뭐 이런 거 완전히 다 물 건너가고 1년 후에나 F-16 전투기 받겠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은 흑해함대, 러시아 흑해함대 상륙함 6척 중에 5척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진도 공개했는데 이번에 자폭 드론 맞은 상륙함이죠. 로프차급 상륙함 올레네고르스키 고르냐함인데 여기 지금 기관실 쪽에 뻥 뚫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이번 전쟁 기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전쟁 기간 내에는 전선에 다시 복귀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흑해함대가 6척 가지고 있었는데 5척은 무력화시켜서 이제 상륙함 한 척밖에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SBU는 우크라이나죠. 교각 파괴용 성형 자각탄을 사용한 이 자폭 드론을 공개를 했는데 자 이겁니다. Sea Baby라는 자폭 드론인데 이게 케르치 대교를 들이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Sea Baby 이게 케르치 대교 들이받아서 다리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거 우리 많다 하고는 아주 많이 보여줬습니다. 야 러시아가 이런 거 보면 노보로시스크 그리고 세바스토폴 할 것 없이 이 흑해 연안에 있는 큰 항구들 아주 간이 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로 헤르손 남부의 러시아군 훈련소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 사진 영상 다 같이 공개가 됐는데 S-300 포대를 초토화시켰다라고 제가 어제 알려드렸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군사훈련장이었어요. 그 군사훈련장을 하이마스로 정확하게 때리는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제가 영상 보니까 많은 인명피해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다를까. 그래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아주 많은 그런 인명피해는 없고 수십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다라고 우크라이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하루 전에 맞았는데 또 그 옆에서 무방비로 그냥 훈련하고 있다가 이렇게 맞아버렸어요. 우크라이나의 제35 해병여단이 자비트네 바자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벨리카 노보시카 축선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전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보시면 자비트네 바자냐 쪽에 앞에 강이 이렇게 완전히 굽이쳐 흐르고 있죠. 이 강을 지금 이만큼 건너가서 지금 이 경합지역 아니겠습니까? 경합지역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강을 이만큼 건너갔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강이 없는 도로 지역인데 여기는 지뢰가 워낙 많아서 기동이 힘들답니다. 근데 강이 있으니까 지뢰 안 깔았겠죠. 여기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가에서 시가전을 벌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비트네 바자냐 떨어지고 나면 또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제 곧 이러다가 토크마크까지 바로 포사격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접어들게 된다라는 소식이 되겠네요.
우크라이나 공군이 바흐무트 상공에서 카모프 52 공격 헬기 한 대를 또 격추했습니다. 그저께도 카모프 52 공격 헬기 바흐무트 상공에서 격추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쏘았는데 이번에는 공군이 그랬다. 그래서 공군이 공대공 미사일로 쏘았는지 아니면 공군의 지대공 미사일로 쏘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공군이 러시아 카모프 52 공격 헬기 한 대 격추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주요 상황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본 전선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러시아 내부에서 책임 공방과 세력 간의 비방 공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군에게 일방적으로 박살났던 당시의 소련군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에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병력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고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지휘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지휘관을 키우고 훈련시키며 기용하는 시스템도 붕괴됐다고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미국 동부시각 8월 16일 발표한 정례 전황 브리핑에 따르면 러시아 내에서 지휘관 양성과 교육, 기용과 관련해 러시아군 수뇌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랜 지지 세력이자 강력한 지지 기반인 국수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비판은 현재의 러시아군 장교들이 불필요한 관료적 행동들만 쫓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군을 지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러시아군 장교들이 군사적 손실을 초래하는 비합리적 명령들을 쏟아내고 있고 상급 부대에 허위 보고를 일삼고 있으며 일선 장병들은 물론 부상자, 심지어 전사한 장병들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등 지휘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사령부는 젊고 건강하며 유능한 장교들을 뽑는 것보다 충성스러운 장교를 뽑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며 러시아군의 장교 양성 체계는 이미 정상적인 장교를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성토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러시아군 일선 지휘관들은 정상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병사들을 마치 사유물인 것처럼 인접부대와 사고 파는가 하면 존재하지 않는 병력 명부를 만들어 급여와 보급품을 가로채고 허위 보고서를 써서 마치 연승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상부를 속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러시아는 숙련된 장교 대부분이 개전 초기 사망해 위관급 장교들은 현지 임관이나 진급, 군사학교 조기 졸업자들로 채워져 있고 영관급은 최전선에 나가지 않고 후방에 숨어 살아남은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영관급 장교들의 목표는 전쟁 승리가 아니라 진급과 영전, 재물 축적이기 때문에 실제 전투의 승패보다는 허위 보고서 작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중대장 이상급 지휘관의 얼굴과 이름도 모른 채 돌격 명령을 받고 있고 이를 거부하면 지휘관이나 독전대의 총격으로 죽거나 다치는 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현재의 상황이 예조푸치나 이후의 대혼란 상황에 독일군의 침공을 받았던 독소전쟁 초기의 소련군 상황과 유사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련군 역시 유능한 지휘관 대부분이 숙청돼 갓 입대한 농민 출신 병사가 대대장이 되고 하급 하사관이 사단장을 맡는 일이 부지기수여서 독일군의 공격에 삽시간에 와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중대한 변화 없이 군 내의 이러한 악습과 부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도부 퇴진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말로만 비판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뒤에 공수군 사령관인 테플린스키 상장 사실은 사이가 되게 안 좋죠. 이래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너무 심한데 장교들은 아무도 존중받을 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고 러시아 민간 군사 전문가들, 밀브로그들이 성토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러시아 장교 현황을 보면 중장 1명 그리고 소장 5명. 그렇지만 이제 어제 상장 1명 제가 알려드렸죠. 그거 카운트 안 된 겁니다. 대령 69명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나 많은 장교들이 죽었어요. 준사관, 우리가 지금 준이죠. 365명 포함해서 2673명의 장교가 죽었는데 그러면 뭐 적게 죽은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유능한 장교 2673명이 죽고 무능하고 욕심 많은 놈만 남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들은 병사를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쟁 중에 마치 미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퍼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나니까 그 무기가 베트콩에 가 있던 것처럼 그런 뭐 돈벌이에 혈안되어 있는 상황이다. 결국 졌죠. 그래서 월남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사람이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정통 군인이고 기갑 출신이죠. 그래서 자기 사람만 챙긴다. 능력은 아무 관계 없고 오직 자기 사람만 챙기고 매관 매직하고 그리고 돈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게라시모프 그 카르텔, 그리고 어쩌다 대장, 어대가 된 우리 한국에도 어공들 있죠. 어쩌다 공무원 된 이 정치인 출신들 공무원. 그런데 여기도 어쩌다 대장이 됐어요. 과거 죽기 전에 장성택이처럼 북한의 장성택이 군인 출신 아니죠. 그런데 대장 계급을 따라섰죠. 마찬가지로 쇼이구 국방장관도 군인 출신 아닌데 대장 계급을 따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 둘이 대장도 아니면서 약장 많이 있는데 같은 대장이고 이 사람이 더 선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약장하고 좀 두께가 차이 나죠. 왜냐? 여기는 진짜 약장이고 여기는 자기가 셀프 수여한 거, 그것도 군에서가 아니고 비상사태부 장관 하면서 마구마구 갖다 붙인 거, 이런 거 해서 이 둘이 진짜 실력자들 다 쫓아내고 자기 세력만 에워싸고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 우크라이나 밀 블로거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밀 블로거들 탄압하는 법까지 만들었어요. 왜? 기분 나쁘니까, 또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제2라운드 공세부대가 드러났습니다. 우회 기동해서 전략 요충지를 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전선 공세 2라운드를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주공은 다수의 전차 예단이 배치된 벨리카 노보실카가 아니라 오레오브 축선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무기와 편제, 전술로 무장한 부대를 투입해 러시아군 방어선에 대한 우회 돌파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나토가 제공한 최강의 장비들을 갖춘 부대를 오레오브 전선에 투입했으며 이들이 투입 직후부터 성과를 내며 우회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고 포브스가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8월 16일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우크라이나군에서 가장 강력한 예단 중 하나로 평가되는 제82 공중강습예단이 남부전선에 나타났다라며 이들은 서부 자포리자의 로보티네 정착촌을 우회 기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력은 엄청나게 강력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측 밀 블로거들의 리포트에 따르면 이들은 로보티네 정착촌 대신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약 3.8km 떨어진 저지대 평원을 따라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공세에 투입된 장비들은 모두 서방제 장비들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 기간 중 기존 제80 공수여단 3대대를 모체로 신규 창설된 제82 공중강습여단은 부대원 전원이 영국과 독일에서 고강도 훈련을 이수한 부대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여단에 14대의 챌린저2 전차 모두와 40대의 마르더1 A3 보병 전투장갑차, 90대의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몰아주고 포병대대 역시 M109 계열의 자주포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47 기계화 예단과 제65 기계화 예단이 로보티네 정착촌 남쪽에서 러시아군을 견제하는 사이 제82 공중강습예단과 제46 공중기동예단을 투입해 이 전선에 배치된 부대 가운데 최약체인 바스3 대대와 바스14 대대 전면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곳에 란셋 드론을 집중 배치해 두 공수예단의 공세를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선을 방어하는 러시아군 지휘부와 연락을 유지하며 전황을 전하고 있는 대천사 스톰제트 텔레그램 계정은 로보티네 남쪽에서 격렬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 적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투입하기 시작했고 우리 포병이 대응하고 있다 라며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밀 블로그는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정착촌 남쪽에 진지를 구축했고 정착촌 탈환을 시도하는 러시아군을 요격하고 있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통 역시 포병을 제외한 러시아군은
거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며 전선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보티네 일대를 방어하고 있는 러시아군 제42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은 최근 한 달 사이 지휘부가 2차례나 날아간 제58연합군 예하 부대인데요. 예하 4개 차량화 소총 연대 중 2개 연대는 소멸했고 2개 연대는 무력화라는 피해를 입어 예비군 부대들의 의지에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크게 악화되자 러시아는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 대신 악화되는 전선 상황을 SNS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새 법안을 발의하고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 루블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21세기에 이런 규제로 정보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러시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네, 여기 최강의 전차, 영국의 챌린저2 전차가 있죠. 이 전차가 지금 전선에서 강력하게 기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차를 장비한 부대가 지금 이 공세 2라운드에서 에이스 부대가 아니냐. 그러면 이 전차가 어딨냐? 82 공중 강습여단이더라 이겁니다. 이 영국의 챌린저2 전차 14대 전차를 다 지급해줬고, 그리고 독일에서 가져온 마르더 1 장갑차, 그 초도분 전부 다 주고, 미국의 스트라이크 장갑차 90대 초도분 전부 다 주고, 포병부대도 전부 M109 미국제 자주포로 장비해주고, 모든 부대를 미국제와 영국제 부대로 세팅을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독일제 장갑차하고. 자, 그래서 오레오브 전선에 로보티네를 치고 있는데 이 로보티네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선이 고지대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저지대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리 진격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갔는데. 그래서 47기가여단 그리고 이제 82 공중 강습여단이 그런 1성급 장비들을 갖추고 후방에서 우회 기동을 하면서 로보티네 뒤쪽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82 공중 강습여단이 그런 장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고 있는데 이 전면에 바스 전부 바스예요. 바스가 뭐냐? 지금 예비군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단대호 1429, 1441, 1430 전부 이거 예비군들이죠.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을 방어하던 42사단의 주력 부대가 70연대 그리고 291 소총연대 이 두 개인데 여기는 지금 거의 소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소멸해서 이게 부대 딴 데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싸우고 있는 건 전부 예비군 부대들로만 싸우고 있다라는 상황이죠. 아까 이 상황을 이 지형도를 통해서 보면 82 공중 강습사단이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고 47기교여단이 그 로보티네의 이제 고지대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고지대 일부를 점령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고지대에서 밑을 보고 때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약화시켰죠. 이런 상황에서 또 118 기교여단은 꼴짜기를 따라서 기동을 하고 있고 82는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기교와 장비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고지대 방어선이 무너질 일보 직전에 들어갔다. 이 82가 여기 고지대 정상까지 올라오면 이제 아주 수월하게 이 방어선 한 라인을 클리어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야간전을 계속 건다는 겁니다. 왜냐? 미국이 준 장비들 또 독일이 준 장비들에 야간전 장비, 야시경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우크라이나군은 야간전을 선호하고 반면에 러시아는 야간에 싸울 수 있는 장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야간에 돌격해오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무방비로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이게 지금 82 공중 강습여단의 진격로상에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포병 화력을 퍼부어주고 82 여단이 들어가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지금 뭐 스트라이크 장갑차, 마르드 1 전투 장갑차 몇 대씩 피격됐다라는 정보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 공격을 펴는 입장에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화끈하게 때려주고 들어가니까 뭔가 성과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대천사 스톰제트라는 이제 계정인데 여기 수십만 명이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굉장히 스트라이크 장갑차가 나타났다. 포병이 때리고 있지만 비급하다라고 전하고 있는 이런 밀 블로거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러시아 국내로 퍼져나가면 야 지금 우리 지고 있다면 뭐 하는 거야? 이기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하는 여론이 퍼질까봐 이제 이런 거 하면 8월 16일 법안 발의해서 SNS에 불리한 전황 올리면 700만 원 벌금 아니면 징역형 이렇게 때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입을 다물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 뭐 기가 막힌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 포병은 그래도 쏘고 있는데 보병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보병이 할 수 있는 건 지뢰뿐이다. 보병이 의존할 수 있는 건 지뢰뿐이다. 라는 이런 안타까운 러시아군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